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명절 때 촌에 가면 무덤가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는 걸 철칙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뭐 잠을 자든 안 자든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는 거죠. 이런 짓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그냥입니다. 그냥.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담력도 많이 길러졌는데요. 그리고 저는 특수부대 UDT 출신이고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이제 막 제대하고 처음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작년 추석에 겪은 일이에요. 이미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 간땡이는 부을 대로 부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날도 모여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한 새벽 1시쯤에 다 잘 때 혼자 빠져나와서 후레쉬를 들고 산으로 향했죠. 인근에는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한 1m 앞도 잘 볼 수 없는 어둠 속을 뚫으면서 담배를 물고 올라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이때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한 전방 8m 앞에서 누군가 있구나 하고 감지를 했죠. 근데 역시나 한 80살 가까이 되던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또 지팡이를 잡고 허리는 꾸부정했습니다. 어디 가노? 이 밤에? 아, 그냥요. 좀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금방 걷다 들어가려고요. 그려?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지나가셨어요. 너무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할머니가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됐죠. 아무튼 그렇게 걷다가 이제 산을 타게 되었는데 이 산이 처음에는 그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았어요. 뒷짐을 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경사가 7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까지 짚어야 할 정도로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거꾸로 가자니 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올라갔죠. 한참을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길이 평평해지면서 조금 길이 닦여진 무덤이 나왔습니다. 이 무덤 옆으로 길이 있더군요. 일단 여기서 조금 쉬다 가자 싶어가지고 잠깐 자리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면서.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노려보는 듯한 뭔가 그 시선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하여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하면서 이제 무덤 옆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 1분 정도 누워있다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팔을 쭉 뻗고 기지개 같은 걸 켜는데 이 팔에 웬 나뭇가지 같은 게 거칠거칠한 게 있어가지고 반쯤 일어나서 후레쉬를 비추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때는 너무 까무러칠 뻔했어요. 할머니가 표정이 없었어요. 그니까 아까 처음 볼 때와는 다르게 뭐 희노애락 이런 표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 나무 지팡이를 잡고 꾸부정하게 경사가 70도나 되는 산을, 그것도 산을 잘 타는 제가 한참을 올라온 그 산을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할머니가 갔던 그 길로 이제 따라갔는데 절벽인 거예요. 아래는 산의 절반이 깎인 절벽이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고인 강이었고요. 길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갔던 그 길은 절벽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이때 제가 그 길을 되슬러 갔기 때문에 할머니는 딴 곳으로는 가지 않으신 거죠. 어디 간 거지? 혹시 절벽 아래로?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요? 만약에 떨어졌다면 빠진 물소리라도 들릴 텐데 뭐 그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금 오싹한 기분을 느껴서 이번엔 내려가야겠다 싶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제가 이 산에 올라올 때 막 나뭇가지도 부러뜨려 놓고 이렇게 다 표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저절로 다시 붙어버린 듯 표시해둔 나무조차도 없는 겁니다. 마지못해 이제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하늘을 보았죠.
별이 없었습니다.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많던 별이 말이죠. 그니까 제가 올라온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어디 다른 곳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올라갔던 산이 무덤이 한 서너 군데 있던 산이었습니다. 통상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덤을 찾으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보통 정남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풍수지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아무튼 아까 그 할머니 때문에 너무 오싹했던 터라 막 등줄기가 시큰거리더군요. 군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현재 제가 있는 곳의 위치나 방향, 모든 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그냥 제 육감을 믿고서 막 길을 만들면서 무작정 내려갔죠. 근데 왠지 누군가 뒤에서 황급히 저를 쫓아오는 듯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서리더라고요. 뭔가 계속되는 그 느낌에 순간 뒤쪽으로 후레쉬를 비춰봤는데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할머니는 아니었는데 뭔가 육감적으로 나이가 대충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엄청난 공포였는데 그건 약과였죠. 더 큰 충격은 후레쉬를 비추며 하체를 비춰보니까 다리가 돌아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상체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체는 그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발 뒤꿈치가 보이고 있던 거고요. 또 게다가 상체의 팔은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더군요. 와, 이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내달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막 그렇게 달려가는데 이게 길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내려가다가 산이 너무 비탈져가지고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툭 치는 바람에 그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부딪히면서 멈추었죠. 이때는 정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려는 바로 그 순간 웬 여자의 비웃는 듯한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의 울림이나 가청 영역을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죠. 야, 정신 차리자. 이거 지금 꿈 꾸고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현실에 어디 있어. 설령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귀신이 물리적으로 사람 건드는 게 가능해? 이거 정신 차리면 반드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아래쪽에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낮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굴러떨어지면서 후레쉬를 놓쳐버려서 이게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더군요. 설상가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반딧불 같은 게 번뜩이는가 싶더니 하얀 안개가 쌓이면서 이제 시야가 트이더군요. 그러더니 이제 어둠이 좀 걷히면서 후레쉬가 없이도 앞이 보였습니다. 마치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그리곤 곧 어떤 한옥집이 보이더군요. 와, 그때는 안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가 싶어서 말이죠. 일단 그 한옥집의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기억인데 아마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믿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겪었고 제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처음 든 생각은 우리 고향집 근처에 이런 집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요새 만든 한옥집과는 꽤 다르게 생겼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문이 잠기지 않은 건지 문이 저절로 쓱 열리면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뭔가 하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웬 조선시대의 집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슬라이드 같이 장면이 넘어갔어요. 옛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또 같은 복장에 그 주위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웬 여자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심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말에 묶은 줄을 그 여자의 팔에 묶더라고요. 이어지는 여자의 찢어지는 비명소리. 양팔이 찢겨져서 말에 덜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문을 닫았는데 이때 제 손가락이 나무 문에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도망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팔이 찢긴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절을 해 있었을까요? 한참 대낮인 것 같은데도 뭐 시계나 휴대폰도 없어가지고 몇 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손톱이 엄청 아팠는데 이때 손톱을 보니 아주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주위의 피부가 심하게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간 것 같은데 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보여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고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휴, 이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네 그래 하며 뭐라 말을 한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머리가 너무 띵한 상태라서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으니까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영월이지 어디야 하면서 이제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가지고 예? 영월이요? 경상도에도 영월이 있나요? 하니까 이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에휴, 무슨 소리야 여기 강원도 영월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 아니라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당했던 그 일이 몇 시간 전의 일이 아니고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연휴가 다 끝나 있더군요.